안녕하세요. 대박스쿨 김나연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한 달 만에 최고치 종가를 찍으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것이 상승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상승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들어서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6월 시장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공략법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나 전화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지만 저희가 전화는 선착순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종목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적풍 유경훈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유경훈입니다. 오늘 시장이 그래도 잘 끝나서 잘 마무리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오늘 좀 느긋하게 방송 시청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시장을 좀 보면서 평소와는 약간 다른 흐름들을 많이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우리가 어느 쪽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께 전략을 잡아드릴 예정들이고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많이 봐드리려고 오늘은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은 제가 방송하는 도중에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은 오늘 여러분들 종목들 진단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이제 잠시 후 나갈 내용들 때문인데요. 지금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주식형 펀드에도 13거래일째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최근 분위기를 보니까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제일 잘 가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상승세를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가져가면 안 되는 것들과 가져가야 되는 거를 오늘 딱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단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남겨주시고 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까지 함께 보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오늘의 추천주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11시 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쭉 이어가신다면 내일 투자하는데 큰 도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보고요.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또 어제 여러분들이 많이 또 문자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요건 한번 짚고 가면 좋겠다 싶은 것들 두 분 종목만 한번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좀 보니까 IT주 쪽에서 우리 여기 뒷자리 9605님께서 SFA 반도체 이 종목부터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3,190원에 20% 비중 갖고 계시고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SFA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 최근에 제가 SFA 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나 IT주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갈 수도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사이클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져가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제가 이 방송을 돌려서 보면은 작년에 제가 이 방송 대박스쿨에 출연했을 때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했잖아요. 그때 출연했을 때도 반도체 IT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특히 올해 이제 초반까지 1월 달까지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그 이후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SFA 반도체도 그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요.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종가가 3,18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3,190원이세요. 종목 선정은 아주 좋았습니다. 이 반도체를 들어가야 된다는 선정은 아주 좋았는데 지금 주가의 흐름이나 주가가 움직이는 타이밍을 보면은 지금은 약간 종목이 차익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다른 LG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잘 가고 있기 때문에 IT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은데 지금 이 종목을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2,500원 이하에서 들어갔어야 되는 구간이고 그 위에서 들어가신 분은 이거는 막 장기로 본다기보다는 단타로 짧게 구간 나오면은 수익 실현하고 짧게 손실 나면은 바로 손절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SFA 반도체는 좋은 선택이었으나 현재 구간은 위아래로 짧게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3% 이상 올라가면은 그 위로 분할 매도해서 수익 실현. 반대로 밑으로 주가가 3% 밑으로 빠지면은 그냥 손절하시고 나중에 더 좋은 기회를 노려서 더 안전한 기회를 찾아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딱 그냥 위아래 3%씩만 잡아가지고 내일이나 모레나 어쨌든 이번 주 안에 구간 나오면은 정리하시는 걸로 SFA 반도체 그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또 한 종목 볼게요. 우리 또 어제 제가 보고서 시간 관계상 못 봐드렸는데 비중을 100% 들어가신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 것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 좀 보니까 뒷자리 9975님 카페24 들어가셨고요. 75,000원 비중 100%. 요 분이시네요. 자, 우리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가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번 6월달 들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카페24 한번 차트 볼까요? 이 종목이 2월달에 14만 원짜리 주식이었다는 거를 지금 주가를 보면 상상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 증시가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무너졌는데 이 종목은 2월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여기 이제 2월 말쯤에 나왔던 뉴스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때 뭐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호재가 나오자마자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지나서 5월달에 급락했던 부분들을 보니까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하락을 했다. 하락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쭉쭉쭉 빠졌죠. 그래서 14만 원짜리 주식이 5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6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 그럼 적풍은 카페24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는 딱 지금 요거 이제 주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현재 흐름을 보면은 분명히 바닥은 나왔어요. 바닥은 나와서 지금 기존에 있던 물량들과 신규 매수세. 지금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개가 찍혀 있죠. 요거는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이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 전에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왔죠. 반영이 된 거예요. 악재가 반영되면은 더 이상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영되고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는 주가는 굉장히 싸니까 올라가자 이런 매수세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보고 있냐면 1차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구간은 8만 원대 초반. 여기 주봉상 급락이 나왔던 바로 그 시점. 여기 이제 차트상으로는 한 8만 7천 원 정도가 잡히는데 아마 거기 들어갔었던 분들도 최근에 물타기를 해서 단가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8만 원 부근에서는 일단 매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굉장히 힘이 좋아서 1, 2주 안에 급등이 막 나와가지고 팍팍팍 올라가서 8만 원대를 아주 강력하게 돌파를 했다. 거래량이 실린 막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다 그러면은 다음 목표가는 12만 원 잡고서 조금 넉넉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관건이 뭐냐면 8만 원을 빠른 시간 안에 돌파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금 들어온 매수세도 지쳐서 나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주가는 현 구간에서 뭐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주가가 6만 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보유하신 물량을 꼭 절반 이하로 줄여주신 다음에 보유하셔야 나중에 물타기든 뭐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아래 가격들만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이제 제가 봐드리려고 했다가 못 봐드렸던 분들 이렇게 체크 한번 해봤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포트폴리오에서 이 암덩어리 같은 종목이 있다면은 꼭 오늘 해결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접수 받는 동안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의 특징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오늘은 수급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이슈나 어떤 재료에 대해서 남들보다 먼저 일주일 먼저, 하루 먼저, 한 달 먼저 이렇게 많이 정보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미뤄두고 오늘 수급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최근에 한 5월 달이죠. 5월 달 우리 시장을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줄을 잃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을 뜯어보면은 다 개인 매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래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었는데 자, 오늘 보니까요. 오늘 아침 개장 상황은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왜냐면 전날 미국 증시, 해외 증시 다 좋았으니까. 그죠? 미국, 멕시코 그런 것들. 관세 부분들이 악재 해소됐다는 소문들. 근데 이제 아침에 장초에 개인들이 사서 장 분위기가 뭐 잘 출발하긴 했는데 도중에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그 자리에서 물량을 좀 팔고 매도를 하고 이제 빠져나가고 오히려 이제 외국인 기관들은 장 끝날 때까지 매수량을 점점 늘려가면서 장 막판에는 완전한 외국인 기관 순매수로 오늘 장이 마감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현재 수급이 돌아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6월 첫 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2주차로 접어들면서 이거는 좀 확신으로 바뀐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종목들, 특히 우리 지수랑 비슷하게 생긴 종목들은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목표가를 좀 넉넉하게 잡고 가셔야 되고요.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서 목표가 막 짧게 잡아가지고 단타하고 나오시면은 2% 수익 내려고 들어서 수익 내고서 아이고 잘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종목이 나중에 20%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온 이 큰손들, 이 메이저라고 하는 이 큰손들이 어떤 것들을 거래하는지 꼭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오늘장이에요. 오늘장에 코스피 우리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 기관들 중에서 이제 기관들이 어떤 걸 많이 샀는지를 좀 보여주는 요 표입니다. 보시면은 LG전자를 제일 많이 샀어요. 오늘 기관들은요.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하이닉스가 또 있어요. 그 밑에는 뭐 있죠? 삼성전자, 삼성 SDS, LG.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의 기관들은 IT에 사실상 몰빵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반도체, 뭐 5G, 또 뭐 디스플레이, 웬만한 IT 종목들이 다 가는 것들이 이래서 그런 거예요. 심지어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예요. 올해 2019년도에 신고가. 왜 그 LG전자 막 작년에 엄청 막 바닥을 기웠던 거 기억나시죠? 반등 나올 때 혼자 반등 못 나오고 하다가 최근에 많이 막 부활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기관들은 IT 쪽으로 상당히 많이 투자를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왼쪽 게 매수라고 하면 오른쪽 건 매도거든요. 오늘 기관들이 뭘 많이 팔았는지 보니까 첫 번째로는 한샘을 좀 많이 팔았어요. 한샘이 최근에 무슨 문제가 있었죠? 한샘이 실적 우려. 지금 부동산 거래 자체가 많이 이제 냉각이 됐죠. 부동산 시장 보면은 이거 뭐 팔아도 예전 시세만큼 못 받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거래 자체가 많이 좀 힘들게 요즘에 대출도 규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되니까 한샘 같은 가구나 인테리어 같은 회사의 실적이 나빠질 거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저는 많이 내려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관들이 여전히 이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이 지금 거래하는 패턴을 보면은 일단 IT 쪽은 앞으로 무역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재료가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언제 다시 불을 붙을지는 이거는 좀 미지수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어야 올라간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많이 빠졌어도 거기서는 과감한 손절을 하는 모습을 오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샘은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내려보니까 하나투어가 또 있죠. 하나투어 역시도 최근에 좀 이 재무 상태가 문제 있는 종목이었죠. 바로 이제 분식회계 논란이 좀 있는 장부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런 사회적인 논란이 되는 종목들은 손실을 생각하지 않고 기관들을 잘라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우량주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사서 악재가 나올 때 사서 호재에 팔고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기관의 판단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손실은 손실대로 처리하더라도 수익 낼 수 있는 곳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갈아타자. 이런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자금들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종목 교체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들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거래하고 있는지.
자, 보게 되면은 우리 기관이랑 약간 비슷합니다. 삼성전자를 담고 있다, LG전자를 담고 있다, 삼성 SDI를 담고 있다. 전부 IT죠? 이거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KB금융이 최근에 주요 주주들 중에 한 1분기에 지분이 11년 동안 이 KB금융을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에 전략 매도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건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주주가 투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자금을 넣어놓는다는 거는 어쨌든 이 회사를 믿고 돈을 맡겨놓은 건데 그걸 이제 뺐다라는 거는 물론 그 회사가 뭐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더 좋은 투자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매력이 더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KB금융은 주요 주주의 지분이 빠져나갔다는 거는 좋은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은 이 구간에서 일단은 배팅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모험적인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셀트리온입니다. 코스닥에서 지금 코스피로 넘어갔죠. 네, 셀트리온을 지금 외국인 오늘 매수, 순매수 세 번째. 근데 이 뭐 수량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렇게 뭐 많은 부분들은 아니었지만 바이오주를 슬금슬금 담고 있다는 것도 볼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바이오를 사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매도하는 거를 뭔지 보니까요. 매도 쪽을 보니까 SK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최근에 바닥에서 돌리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기관들은 이 하이닉스를 적극적으로 사서 올리는 모습이지만 외국인들은 오히려 그걸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등 나오는 거 보고서 빨리 던져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고 SK텔레콤 같은 종목들, 뭐 네이버. 참고로 SK텔레콤이나 네이버나 전부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은 아니에요. 오히려 바닥에서 이제 갈 때 되지 않았나 싶은 종목들인데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거래했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개인들인데요. 보면 어떻죠? 자, 첫 번째 강원랜드를 지금 오늘 제일 많이 사셨어요. 야, 강원랜드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거는 차트 잠깐만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신 종목인데요. 강원랜드. 자, 요게 이제 제 차트 화면을 좀 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강원랜드가 지금 이제 뭐 카지노 관련주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은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인데 현재 분위기는 어떠냐면은 이렇게 생긴 긴 박스 모양의 주가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하단 부분을 오늘 깼다가 약간 이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바닥이 확인이 됐느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하루 이틀 더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은 과감하게 이거 배팅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성향을 보면은 지금 흘러가는 IT주의 그런 메인스트림이죠. 그런 메인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있고 굉장히 좀 도박적인 투자에 들어가고 있다. 물론 성공할 가능성은 높아요. 제가 볼 때.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확인되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화면, 아까 보던 화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두 번째로 많이 매수하신 것들을 보니까 KB금융 같은 지분 매각 종목들. 제가 아까 이건 약간 도박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렸죠. 이걸 사고 계세요. 그러니까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는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SK이노베이션, 네이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투어를 매수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투어 분식회계, 회계장부 문제 해결 안 됐죠? 이게 해결이 되고 나서 사도 늦지 않을 텐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종목들을 많이 사고 계신 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나서 저분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대박스고 시청자분들은 일단 문제가 생긴 종목은 좀 기다리던가 피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뭘 많이 팔았는지 보니까 LG전자, 삼성전자, 셀트리온, 삼성 SDI, 삼성 SDS 다 뭐예요? 내년까지 큰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저 메인 종목들을 다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흐름이죠. 네,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대충 좀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우리는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되는지. 자, 다음은 빠르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코스닥의 기관 투자자분들은 뭐 사고 계시는지 간단합니다. 일단 테스, IT 반도체주를 가장 많이 사셨고요. 그 다음은 싹 다 바이오를 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헬릭스미스, 신라젠, 그리고 뭘 팔았죠? KMW, 그리고 다산네트웍스, 5G 관련주를 매도를 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에 대한 매수세, IT는 꾸준히 그냥 가는 거고 바이오는 최근에 많이 죽어있던 업종인데 지금 기관들은
바이오의 매수를 하고 있다. 바닥에서 살만한 매력이 있다. 그리고 많이 올라간 5G는 일단 매도.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팔고 있을까요? 외국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코스닥 외국인도 비슷합니다. 지금 코스닥의 외국인은요. 도이치모터스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갔죠. 이거는 개별주예요. 개별주, 개별 이슈 종목 도이치모터스를 많이 샀고요. 신고가 달리고 있죠. 그 다음으로는 신라젠 바이오, ABL 바이오도 바이오, 클리오도 바이오. 그 다음 중간에 BH, IT주 하나. 외국인들 어때요? 바닥에 있는 바이오주 샀고 그리고 메인 흐름인 IT를 샀어요. 이게 외국인입니다. 뭘 팔았죠? 오늘 KMW, 다산네트웍스, 오이솔루션. 이런 것들을 매도하고 있어요. 5G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팔아야겠다. 바닥에 있는 바이오를 사고 위에 올라간 걸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매매했나 볼까요? 마지막 화면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보니까요. 오늘 코스닥 거래하신 거를 보니까 1순위부터 5순위까지 5G 관련주를 오늘 그냥 몰빵을 하셨고요. 그리고 바이오와 IT를 전부 매도를 하셨어요. 물론 수익 실현으로 매도하신 거라면은 저는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이거 물려있던 거 갖고 가기 힘드니까 좀 올라갔을 때 지금이라도 팔자 정리하시고 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들어갔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여기 있는 5G주가 다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각 매매 주체들이 어떻게 거래하는지를 보면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무역 전쟁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IT나 통신 장비나 이쪽 사시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단기간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될 시기다. 종목들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가기 때문에 좀 빠져있는 종목들을 거래하실 때는 주변의 수급들, 우리 큰 손들이 어떤 거를 사고 있는지 보면서 같이 따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처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상승하고 있을 때는 일단 메인 흐름을 찾아야 됩니다. 메인 테마가 뭐냐? 메인 테마 뭐예요? 무역전쟁이죠. 그죠? 메인 테마 찾아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특히 지수가 올라갈 때는 지수 따라가는 종목을 사셔야 되고요. 우리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열어보시고 이 차트와 내 종목의 차트가 비슷하다면 가져가세요. 만약에 내가 우리 지수 차트랑 좀 다른 걸 들고 있다면 지금은 이 시장의 흐름과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 참고하시고 큰 손들이 누구냐? 메이저들이 투자하는 업종에 같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결론 나왔죠? 반도체주, IT주 사야 되는 거 맞고요. 가전업체들 수혜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바닥에서 올라가는 바이오주 관심 가져야 되겠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팔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다음 좀 종목들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는 제가 6월 4일 날 여러분께 이제 공개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이에요. 2차 전지. 제가 자동차 관련주 정말 진짜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여러분께 좀 먼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2차 전지에서는 이 종목을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16%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갈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게 메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5G에서 파생될 수 있는 그런 미래차 테마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이거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입니다. 어제 공개 방송 오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보자마자 아이고 잘 간다. 오늘 장중에 6.9% 정도 올라갔는데요. 더 갈 것 같아요. 제가 목표가 10% 드렸는데 조금 목표가에는 미치지는 못했지만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유는 뭐죠? 많이 내려왔고 바닥이 나왔고 반등이 나오고 있고 수급이 너무 좋더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주요 지수 정기 변경일이 또 목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수혜되는 종목을 드렸는데 오늘 좋은 흐름들이 보여서 역시 수급이 좀 들어가는 것들이 좋구나. 이쪽에 우린 따라 들어오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화면 빠르게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거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종목의 차트를 미리 좀 보여드립니다. 이거 보시고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바닥이 확인됐고요.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것까지 확인이 된 이 종목이고 추세가 약간 돌려지는 느낌이죠. 시세 한번 크게 났다가 쭈쭈쭈쭈 밀려서 바닥 나오고 돌리는 흐름. 딱 우리나라 지수의 흐름과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고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적극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돼서 오늘 공개 방송 오신 분들께 이 종목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방송 들으시고 어떤 걸 사야 되는지는 알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거 사야 될지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명확하게 답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11시 반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지금 접수된 문자와 전화 종목 진단 시간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매매 주체들의 거래 종목과 또 추천주 점검까지 확인을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또 어떤 종목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일단 시장의 트렌드에 좀 맞는 종목을 드릴까 합니다. 지수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바닥에서 지금 이제 살아나고 있는 종목들, 도대체가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종목들을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중에 한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IT 관련주가 되겠고요. 무역전쟁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최소 이번 달 G20 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기 전까지 저는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잘 안 돼서 무역전쟁이 길어지게 된다면은 더더욱 수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종목은 11시 반 공개 방송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11시 반 방송에 오신다면 적정 매수가와 함께 투자 전략까지 잡아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조금만 내려보시면 현재 반짝이는 버튼,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면 입장하셔서 오늘의 종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기 전에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918님의 문자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나은 앵커님, 적풍 전문가님 사랑합니다. KMW 39,800원의 비중 25%입니다. 오늘 매수했는데요. 종목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약간 또 수익을 보고 있고 이 종목은 또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더 네네.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요거는 아까 제가 그 주요 주체들, 메이저 큰 손들, 기관 외국인들이 어떤 거 거래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때 봤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 이제 5G 통신 장비주여서 좋아요. 좋긴 한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제는 조금 뺐다가 사도 될 만한 그런 구간들인데요. 한번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보시면 주가가 오늘 종가가 40,050원이에요. 시청자분이 39,800원 사셨으면은 잘 사셨어요. 잘 사셨는데 이거는 현재 구간에서는 이거 연초에 얼마였는지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1월 달에 이 종목이 얼마였냐면요. 제가 가격을 보니까 1,500원이었어요. 11,000원대. 지금 얼마죠? 43,000원이에요. 거의 4배 가까이 올라왔죠. 그죠? 주가가. 그럼 여기서는 종목이 만약에 하락했을 때를 가정을 하면은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거래하신다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단타로만 보셔야 돼요. 짧게 치고 빠지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 매수하신 건 잘하셨어요. 어쨌든 잘하셨고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좀 빠지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통신장비주에 대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장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종목 가격을 잡아드릴 텐데 38,5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38500 손절가로 잡으시고 그 가격을 깬다면은 이거는 일단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겠고요. 위로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 3에서 5% 정도 잡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위쪽으로도 3에서 5% 수익 구간 나오면은 이거는 더 보지 마시고 청산하는 걸로 매도하는 걸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는 길게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이번 주 안에 정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조금 수익 나면 챙기시고 조금 손실 나면 빠지시고 네, 이렇게 대응하시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MW는 좀 길게 보지 마시고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5% 정도 수익이 나면 그 이상 수익이 나면 정리를 하시고 손절가는 38,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올릭스입니다. 네, 올릭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6만 원에 30%를 들고 있습니다. 네, 6만 원에 30%면 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아니요, 매수한 지는 5월 달에 매수했습니다. 네, 그럼 지난달에 매수를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담으셨을까요? 그 RNA 간섭 그 황반 변석을 네. 프랑스에 있는 그 뭐 약하는 그 제약 계산가 어디에 네. 기술 출투도 했고 또 그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 안과 교수라든가 네. 예,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네. 황반 변석에 대한 좋은 신약 물질을 만든다 그래서 예, 한번 네. 이렇게 쳐봤습니다. 네, 꼼꼼하게 좀 따져보시고 좋은 이슈가 많아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올릭스 6만 원에 30% 정말 많이 우리 시청자분이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릭스. 최근에 바이오주가 또 의외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업종인데요. 이 종목도 제가 빠르게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바닥에서 네. 지금 매수세가 지난달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딱 좋은 시기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6만 원 평단가면은 물론 오늘 좀 빠져 있긴 합니다만 뭐 이 정도 이렇게 걱정하실 만한 수준들은 아니고 네네. 시장에서 막 지수가 올라가면서 같이 가는 종목은 아닌데 현재 가격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당장 갈 종목은 아니지만 지금 산 사람들은 손해보지는 않겠다. 그런 구간이에요. 자리는 네. 되게 안정적인 자리인데 바로 튀어 올라갈 만한 재료는 없는 그런 상태. 그런 네. 구간인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렇게 무역 전쟁 얘기만 맨날 나오고 북한 얘기만 맨날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순위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저는 상승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이 네, 테마 같은 네. 것도 돌고 돌잖아요. 한번 한바탕 네. 했으면 다음 거 가고. 그래서 아까 제가 수급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다음번에 바이오 테마가 올 거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올릭스가 바로 그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네네. 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 내용이 나왔을 때가 주가가 한 7만 원 선에 있었었는데 그때 호재 보고 7만 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많이 물려서 좀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바닥에서 사셨기 때문에 엄청 좀 잘 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전략은 당장에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한 달에서 네. 2달 정도 걸릴 수는 있는데 정고점 돌파. 지금 정고점 선이 한 7만 원 선 정도에 걸쳐 있는 상태거든요. 이 정도인데 네. 이 위에서는 항상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는 구간이에요. 막 돌파하려고 하다가 꺾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지금으로서는 7만 원 돌파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일단 6만 원 좋은 가격에 사셨으니까 가져가셔서 나중에 7만 원쯤 가면은 그때 한 일부 보유하신 물량의 한 3분의 1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네. 나머지 주가가 7만 원대 위로 강하게 치솟는 거 보고 나머지 이제 천천히 분할 매도 들어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7만 원까지 갔는데 여기서 더 이상 벽이 생겨서 가지 못하고 꺾여 내려간다고 하면은 거기서 전량 네. 매도 일단 다 파신 다음에 네. 나중에 또 6만 원까지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다시 담는 네. 게 어떨까?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잘 사셨고 일단 목표가 7만 원 잡고 저는 쭉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 드릴 테니까요. 중간에 또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은 또 저한테 문의 주시면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올릭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042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대공업 매수가 3,770원, 비중 50%, 종목 분석 꼭 부탁드려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현대공업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자, 현대공업의 제가 차트를 빠르게 좀 살펴봤는데요. 요거 한때 엄청 잘 갔던 종목이네요. 자, 그때가 언제냐면 3월 말 그리고 이제 4월 초쯤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일단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500억 정도예요. 이게 어제 기준으로. 오늘도 얼마 차이가 없으니까
500억이면은 굉장히 작은 종목이고요. 작은 재료로도 급등락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인데 이미 그 급등락을 보이는 구간이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재미 볼 수 있는 구간은 다 지나갔고 지금은 좀 지루한 그런 구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잘 나갔을 때가 이때였어요. 3월 22일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거의 조용하던 이 종목에 갑작스럽게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터지기 시작했죠. 그때 가격 3,000원대 있다가 쭉쭉쭉 밀려서 이제 거래 없는 조정이죠. 이거는 거래 실린 상승과 거래 없는 조정. 이거는 매수 구간이죠. 그리고 나서 바닥 찍고 시세 구간. 거래량이 더 나왔죠. 완전 치수가 올라가 버리면서 4,7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빠지면서 힘이 다 이제 다한 그런 상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때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차익 물량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로부터는 가지 못하고 물량들이 이제 쌓이게 된 그런 구간들이 보이는데 제 차트를 보니까 현재 3,700원대가 보입니다. 여기 파란색 화살표들이 딱딱딱 찍혀 있죠. 요 구간이 이제 매물대예요. 저 자리는 돌파한 다음 보는 게 좋아요. 이 종목을 사실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저 자리를 지금 현재 돌파를 할지 못할지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차라리 돌파하는 거 보고서 따라 붙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차트 어떻게 됐죠? 그 뒤로 쭉쭉쭉 밀려가지고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3,000원대에서 반등이 나와서 올리고 있습니다만 곧 머지않아서 이 3,700원대 이 매물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될 텐데 현재로서는 약간 부담스럽다고 저는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트렌드 업종, IT나 반도체나 뭐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사업 내용들을 제가 한번 빠르게 볼까요? 보니까 자동차 관련주예요. 자동차 관련주고 여기서 보면 자동차 부품 쪽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인데 지금 자동차도 트렌드가 되는 게 미래차란 말이에요. 자율주행차, 수소차, 전기차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잘 없죠. 그렇죠? 확 끌리는 내용들이 많이 없다는 게 그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실적 역시도 작년에 안 좋았고 올해 1분기 실적은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3, 4월 달에 많이 올라갔던 것 같고요. 지금은 2분기 실적이 충분히 좋게 나오지 않으면 이 매물벽을 뚫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일단 주가가 올라가면은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는 한 번은 부딪히러 올라올 겁니다. 지금 분위기 살아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3,700원대까지 왔을 때, 3,700원까지 왔을 때 이 종목이 그 자리를 뚫고 가려면은 장대 양봉 같은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걸로 표시가 될 텐데 그 자리를 강하게 넘어가면 가져가시고요. 그 자리까지 갔는데 힘이 이상하게 없다. 그냥 계속 횡보만 하고 있고 이상하게 좀 빠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다면은 꼭 수익이 아니더라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만약에 지금 매수하는 분이 있다면은 목표가는 3,700원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3,700원 들이되 가격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매도.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밑으로 빠지더라도 3,000원만 지켜주면은 종목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단 지지선은 3,000원, 상단에 있는 매물대는 3,700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단에 3,700원의 매물대가 있다 말씀하셨고요. 하단 지지선은 3,000원을 잡으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889님의 문자입니다. 넥스트비티 좀 봐주세요. 매수 2,100원이고요. 비중 40%요.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넥스트비티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넥스트비티 일단 한번 볼게요. 왠지 제 생각에 이거 급등하는 거 따라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거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비티는 일단 바이오 제약 업종이죠. 최근에 바닥에서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넥스트비티도 일단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해요. 자, 일단 보면은 요 날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5월 10일 날인데요. 5월 10일 날 뉴스를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넥스티비티 그리고 바이오제네틱스 이런 회사가 이제 경남제약 M&A 우선 협상을 앞두고 선정이 되었다. 협상 대상자가 됐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그날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봤던 내용은 뭐냐면은 오히려 호재가 주가에 다 반영이 돼서 지금까지 올라왔던 상승세가 마무리가 된 거죠. 이제 이 종목은 저렇게 좋은 내용이 나왔음에도 돌파를 못한 가격, 바로 2,200원이 매물대입니다. 제 차트를 보셔도 거기에 화살표가 적혀 있어요. 요 구간,
요날 보시면은 가격대를 보면 2,200원대예요. 딱 이 구간이 지금 제일 힘든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넥스티비티 사신 분들 중에서 2,200원 아래에서 사신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있는데 그 위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은 약간 힘들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손절로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최근에 반등 나오고 힘 굉장히 좋다. 일단 지금 힘 좋으니까 가져가자는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 이 넥스티비티의 투자사인 렉산이라는 회사가 나스닥 상장에 성공을 했다. 호재가 나오면서 지금 쭉쭉쭉 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꺾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얼마다? 2,200원. 그래서 2,200원까지 가져가 보시고요. 그 자리에서 더 가지 못하고 밀릴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 전량 매도를 하시고 2,200원대까지 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보일 거예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시세가 한번 터지는 이 구간이 나올 텐데 2,200원대에서 장대 양봉이 나와서 주가 위로 쭉 뻗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힘이 붙이는 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비빌대는 모습들이 보인다면은 이거는 벽에 부딪힌 거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전량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주가는 여기서 뭐 더 밀릴 분위기는 아니지만 일단 만약에 밀린다면 저는 손절가 1,8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트비티는 2,200원까지 보유를 하시고 더 못 가고 밀리면 매도를 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1,800원 밀리면 1,800원 구간까지 보시라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683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드림텍 비중 30%입니다. 1,700원 매수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드림텍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드림텍 이것도 처음에 상장했을 때 제가 공모가 13,000원 그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막 정말 많이 빠졌다가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또 분위기가 하락하는 그런 과정이죠. 만약에 드림텍이라는 종목을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전 일단 좀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드림텍이라는 종목이 지금까지 이렇게 매물이 쌓였던 구간들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어요. 항상 벽이 있는데 이 벽을 뚫어왔어요. 지금까지는. 왜 그랬냐면은 바로 공모가의 존재 때문인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화살표 있죠. 여기 이제 매물이 많이 쌓인 구간인데 주가는 가볍게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도 매물이 쌓여 있는 구간, 저 자리들. 근데 그 자리를 넘어가면서 확대해 보면 이렇게 쌓여 있는 구간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추가 상승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물 때는 그 아래에 들고 있는 사람들은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돌파를 못할 경우에는 거기서 매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돌파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뭐 더 사든지 추세가 이제 전환되는 구간이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자리냐면 보세요. 바로 어제 전거래일이죠. 전거래일 날 매물이 위에 쌓여버렸어요. 가격은 11,000원입니다. 이 종목은 11,000원대를 돌파하는 걸 보고서 차라리 그때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오늘 10,000원 정도 그죠? 주가가 좀 내려왔죠. 장중에 9,800원까지 내려왔고 지금 10,000원을 깨게 된다면은 이거는 심리적으로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앞자리가 만 원대에 있는 종목을 샀는데 자릿수가 4자리로 줄어들었어요.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구간들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장에 10,000원을 깬다면 저는 그냥 전량 매도하시고 다시 공략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언제 보시냐면 11,000원을 강하게 돌파할 때 계속 지켜보셨다가 그때 공략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밑으로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빠진 다음에 고가가 13,000원이죠. 13,000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절반까지 내려왔다. 그 정도로 충분히 빠진 다음에 바닥에서 사서 가는 것은 가능해 보이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11,000원대를 막 치고 돌파한다. 그러면은 저는 차라리 그때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많이 빠지거나 돌파하거나 두 타이밍이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보고요. 일단 지금은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10,000원 깨질 때가 위험한 구간이니까 그 부분 체크하셔서 거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장에서 만약 10,000원을 깬다면 정리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셨고요. 추후에 11,000원을 강하게 돌파할 때 재공략을 해보시라 권유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5940님의 문자입니다. 종목 JYP 엔터테인먼트 매수가 32,000원, 비중 30% 많이 내려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최근 좀 엔터주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JYP 네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JYP가 그나마 엔터주 중에서는 흐름이 제일 좋습니다. 그나마 제일 괜찮고요. 회사 내용도 그렇고
리스크가 될 만한 부분들이 많이는 없는데 이제 부담이 된다면 한 가지예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뭐 좋은 내용과 유무에 관계없이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부담이에요. 자, 이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봉 차트상의 흐름을 제가 보여드리면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4월 5일 날 기준으로 34,000원짜리 주식이 26,0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이 종목은 주봉을 열어봤을 때 이미 자, 크게 볼게요. 월봉 차트를 봤을 때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어려웠던 시기에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만큼 지금 5,000원짜리가 4만 원 근처까지 갔으면은 이 종목은 투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거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조금만 빠지더라도 바로 손절했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 그 자리에 지나갔죠. 지나가서 지금 25,000원 밑으로 내려갔다가 간신히 지금 숨만 붙어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바닥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반등이 잘 안 나와요. 그건 뭐냐면 매도세가 더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3만 원까지 반등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여기 주봉 차트인데 화살표들이 가득합니다. 이 가격대가 3만 원이에요. 지금 보면은 3만 원대 매물이 엄청나게 누르고 있어요. 저거 돌파하려면은 진짜 엄청나게 좋은 재료 나와야 돼요. JYP 뭐 대표 연예인 누구죠? 그 연예인 뭐 예를 들어서 가수 트와이스가 정말 뭐 방탄소년단보다 인기가 더 높아진다. 뭐 이런 거라면은 저 자리에서 돌파가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정도의 재료가 아니라면 저 매물벽을 돌파하는 거는 지금은 좀 어려워 보인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3만 원대 돌파 어렵다 생각하시고 3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을 때 거기서 일단 분할 매도 하셔서 손실이 좀 있더라도 일단 이거는 정리하시고 나오셨다가 나중에 좀 주가가 안정이 됐을 때 다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지금부터 한 3만 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3만 원대가 오면 분할 매도를 들어가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모두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종목 제시해드리나요? 네, 오늘 제가 보니까 그 종목들을 보니까 이제 저점에서 올라가는 좋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급한 마음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을 사신 분들께는 과감하게 좀 빨리 정리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만 보시더라도 일부 이렇게 종목들, 그동안 많이 시세했던 종목들에서 갑자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물량이 쏟아지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뭘 사고 있는지를 보시고 걔네들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초기니까. 근데 이게 진행이 돼가지고 2주, 3주 뒤에는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초기에 잡아야 되는 거는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고요. 그 종목들, 5G 관련주들이 지난달, 지지난달에 어떤 자리였는지 기억하신다면은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바닥을 사는 IT나 바이오나 이런 걸 보시는 게 지금 훨씬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방송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종목들도 그냥 뭐 변동성 엄청 큰 거 들여가지고 막 시세 크게 나고 손실도 크게 나고 이런 종목이 아니라 지금 못 팔아도 나중에 또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좀 오뚜기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거든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정말 산전수전 겪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외국인 기관들이 사고 있는 종목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역전쟁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아까 차트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을 오늘 11시 반 공개방송에 오신 분들께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현재 구간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 시세가 막 크게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가서 매집하시면 돼요. 어차피 티 안 나니까. 그래서 그 종목으로 좀 안전하게 거래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종목들 매도 의견 드렸던 것들 있죠. 그거 팔아야 되시는 분들은 정리하시고 오늘 드리는 종목으로 꼭 교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맨 상단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타고 들어오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현재 반짝이고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오늘의 종목 꼭 확인하시고요. 네, 오늘도 대박스쿨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